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이 검찰에 대한 임명이라든지 인사,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검사 임명하려면 뭐 혹시 학벌은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지방대를 나왔는데 임명이 될까요? 뭐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할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뭐 학교 차별 이라든지 뭐 로스쿨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 학교에서 상위 한 10% 이내에 들어서 나중에 따로 검찰에서 하는 시험을 잘 통과하시면 된다는 거고 나이 제한도 사실은 있긴 있는데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사실 임용되기가 쉽지 않고 다만 뭐 특별한 뭐 회계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나이가 조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구체적인 나이를 궁금해하실 텐데 이거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지만 대부분 한 4~5살 정도까지가 아무런 이제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는 게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보다 약간 자격증이나 이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넘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보통 의사 자격증 따려면 워낙 나이가 많이 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게 이 경찰청장 뭐 이런 거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경찰청장, 경찰총장이 요새 그 승리 사건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외청들은 경찰 청, 특허청, 기상청 이런 청장들은 대부분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보통 차관급 대우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 검찰은 검찰청이긴 한데 검찰청장이라고 하지 않고 검찰총장이라고 하고 약간 장관급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보통은 예전에는 검찰총장을 하다가 이 법무부 장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청하고는 원래는 분리가 되는 거고 서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 과거에는 법무부에 일하는 고위직들은 다 검사님들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파견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부하고 검찰은 서로 분리가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검사의 직지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검사는 맨 처음에 시작이 되면 이 평검사, 그다음에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그다음에 검사장급, 그다음에 이제 그게 보통 지검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등검사장,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보통 법원하고 검찰은 거의 똑같이 평행하게 서로 이제 견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법원이 하는 건 우리 검찰도 하겠다. 그래서 법원이 뭐 직제가 올라가면 우리 검찰도 올라간다. 거기가 월급이 올라가면 우리 똑같이 올라간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법원이 판사, 그다음에 고등법원 판사, 그다음에 부장판사, 그다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다음에 법원장, 그다음에 대법관, 그다음에 대법원장 이런 식이 돼 있으면 이 검찰청도 그것과 비슷하게 승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설명을 들으시냐면 이 법무부하고 검찰은 서로 약간 견제 관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외청, 기상청, 특허청 이런 뭐 방위사업청 이런 청들은 원래 인사하고 예산을 독립해서 보통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 법무부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 인사권하고 예산권이라는 게 엄청난 권한입니다. 인사랑 예산 이 둘만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산은 배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사로 사람들을 조정을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신기한 게 법무부에 검찰국이라는 데서 검찰국에서 검찰청에 대한 검사의 인사 그리고 예산을 법무부의 검찰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여러 가지 국들이 있는데 뭐 기획조정실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국도 있고 뭐 교정본부 그다음에 그 출입국관리본부 그다음에 뭐 인권관리국 뭐 이런 등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제일 힘센 데가 검찰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인사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즉 검사들에 대한 인사 그리고 검사에 대한 이 예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힘이 세고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서 검찰에서 빅2가 뭐라고 하냐면 이 검찰국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빅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장관님도 되시거나 뭐 검찰총장이 되시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실세라고 생각하시면 이 검찰국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실세 중에 실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서지현 검사 사건처럼 거기 나온 그 가해자 한 분이 검찰국장을 하셨습니다. 검찰국장.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검사면 검사지 이게 뭐야라고 하는데 실질은 그 사람이 검찰에서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검찰국장은 아무나 못하고
거의 실세 중에 실세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게 이 검사 장급, 그러니까 이 검사 장급이 보통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그냥 국장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행정처의 국장 생각하시는데, 이 검사장은 엄청나게 대단한 게, 보통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사법시험 출제라든지 뭐 이런 거 가보면 보통 그 출제를 한 2월 달 이때 갑니다. 이때 가면 대부분 그 출제하러 가면 사람들이 다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니까 신문으로만 보고, 인터넷은 잘 못 보고 신문으로만 보는데, 그러다 2월 한 며칠쯤 되면 대부분 법원하고 검찰의 인사가 신문에 뜹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합니다. 아, 이번엔 누가 어디로 가느냐, 뭐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다 어디로 갈지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인사에 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데, 특히 이제 이 법원도 고등부장 승진, 지금은 이제 그거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 검찰의 이 검사장 승진, 이 검사장 승진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검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검사장이 뭐 중앙지검장 뭐 이런 거, 뭐 서부지검장, 뭐 검찰국장 이런 자리들은 다 검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일종의 차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런 자리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검사는 되게 그 승진은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검사장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검찰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인사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검찰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긴 있는데, 보통 검찰 인사위원회가 주로 이제 검사 세 분, 판사, 그다음에 변호사협회장, 뭐 교수 이런 분이 들어가긴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전국의 검사가 2,000몇 명 되는데, 그 사람 인사를 갖다 다 만들어 놓고 엑셀 파일에 돌려서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오면 거기 있는 사람이 누가 그걸 갖다 얘가 누구고 제가 뭐 어딘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가져오면 아,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뭐 잘 하셨겠네 하고 보통 도장을 찍어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지현 검사 사건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이렇게 서지현 검사를 이렇게 한 이유가, 그 가해자가 검찰국장이니까 모든 인사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법무부 장관 인사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약간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중앙지검장하고 이제 검찰국장하고 이제 밥 먹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이 검찰에는 수사비라든지 뭐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수사비나 특수활동비가 그러니까 쌈짓돈처럼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것도 그렇진 않지만, 예산에 쓰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을 갖다가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다 용도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건 아니고, 원래 기존에 쓰던 관행대로 써서 어디에는 어디에 쓰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수사비라든지 이런 걸 쓰게 하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무죄 사건이 난 거는 이제 검찰국장이랑 그 중앙지검장이 서로 이렇게 그 돈을 줬다,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한 그런 건데, 그런 사건도 다시 보면 이제 그 안에서 그 자금이 융통되는데, 그런 것도 다 인사와 예산이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뭐 검사 임용, 그건 사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검사를 뭐 되실 때는 학벌이라는 이런 게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그 검사가 돼서 한 데보다는 부장검사, 그다음에 부부장검사, 그러니까 부부장검사, 부장차장검사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능력만 있으면 다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검사장, 그거 올라갈 때는 그거를 뽑는 거는 누가 뽑는지 사실 모릅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수많은 여러 가지가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의 관운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때는 또 이제 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고, 그다음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뭐 대학교 다 모든 걸 고려해서, 그래서 어느 지역 출신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것도 빼버리고, 수많은 요소들이 고려가 되는 게 이 검사장 이상의 승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스쿨 학생들이 뭐 나는 검사가 되는데 뭐 학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진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이 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과 이런 게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